역사 실화. 단두대에 오르기 전 왕비에게 먼저 내려진 보이지 않는 사형. 1793년 가을의 파리는 조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소음 속에는 이상한 공백이 있었다. 사람들은 속삭였고 법은 이미 결론을 알고 있었다. 마리 앙투아네트, 한때 프랑스의 왕비였던 여인은 더 이상 이름으로 불리지 않았다. 혁명 정부의 문서에서 그녀는 단 한 줄로 정의되었다. 공화국의 적 전 왕비. 그 순간부터 재판은 시작된 것이 아니라 종결된 상태였다. 콩시에르주리 감옥에 문이 닫히는 소리는 크지 않았다. 그러나 그 문은 단순한 감옥의 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회적 존재로서 한 인간이 법적으로 삭제되는 소리였다. 그녀에게 허락된 것은 침대 하나, 물 한 컵, 그리고 끝없는 대기였다. 변호사는 붙여졌지만 실제로 변론할 수 있는 권한은 없었다. 재판소는 이미 국민의 분노를 증거로 채택한 상태였다. 혁명재판소의 판사들은 중립적이지 않았다. 그들은 법률가이기 이전에 혁명의 집행자였다. 법은 판단의 도구가 아니라 처형을 정당화하는 문서에 불과했다. 매일 아침 그녀는 호출되었다. 질문은 같았고 답변은 중요하지 않았다. 외국과 공모했는가? 국고를 유출했는가? 국민을 굶주리게 했는가? 그녀가 부인하면 기록관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이미 준비된 문장이 있었기 때문이다. 피고는 혐의를 명확히 해명하지 못함. 해명은 필요 없었다. 확신만 있으면 충분했다. 밤이 되면 감옥은 더 차가워졌다. 촛불은 자주 꺼졌고 문은 일부러 완전히 닫히지 않았다. 수면 부족은 고문으로 분류되지 않았다. 굶주림도 고립도 반복되는 신문도 모두 합법이었다. 그녀의 머리는 잘려 있었다. 이는 위생을 위한 조치라고 기록되었다. 그러나 왕비의 상징이던 머리카락을 제거하는 행위는 정치적으로 매우 분명한 메시지였다. 당신은 더 이상 특별하지 않다. 신문들은 그녀를 괴물로 묘사했다. 사실 여부는 중요하지 않았다. 대중이 믿기 시작한 순간 그것은 진실로 기능했다. 재판을 앞둔 그녀는 이미 사회적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법정은 그 결정을 문장으로 옮길 장소에 불과했다. 1793년 10월, 마리 앙투아네트는 아직 살아있었지만 법 앞에서는 이미 존재하지 않는 인물이었다. 그리고 이 재판의 진짜 목적은 유죄를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었다. 재판은 낮에 열렸다. 그러나 진짜 신문은 밤에 진행되었다. 공식 기록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지만 혁명정부 내부 문건에는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문장이 있다. 피고의 정신 상태는 불안정함. 이 문장은 진단이 아니었다. 목표였다. 마리 앙투아네트는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의도적으로 고립되었다. 다른 수감자와의 접촉은 금지되었고 어떠한 위로의 말도 허용되지 않았다. 간수는 명령을 받았다. 말을 걸지 말 것, 눈을 마주치지 말 것, 필요 이상의 반응을 보이지 말 것. 이것은 폭력이 아니었다. 그러나 인간에게 가장 효과적인 압박이었다. 사람은 대화 속에서 자신의 존재함을 확인한다. 그 확인이 차단되자 그녀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다. 혁명재판소는 이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했다. 그들은 고백을 강요하지 않았다. 고백은 위험했기 때문이다. 말이 많아질수록 통제는 어려워진다. 그들이 원한 것은 혼란, 지침, 그리고 판단 능력의 약화였다. 밤에는 일부러 문을 완전히 닫지 않았다. 차가운 공기가 스며들었고 외부의 발소리가 들렸다가 사라졌다. 잠을 깨우는 질문은 짧았다. 이제 인정할 준비가 되었는가? 대답을 요구하지 않았다.
질문은 단지 리듬이었다. 수면을 끊고 사고를 분절시키는 도구. 의사는 매주 감옥을 방문했다. 그는 치료를 하지 않았다. 관찰만 했다. 체중 감소, 식욕 저하, 무기력. 모든 항목은 재판에서 활용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신문은 매일 새로운 이야기를 실었다. 왕비가 외국과 내통했다는 이야기, 국고를 탕진했다는 이야기, 아이들을 타락시켰다는 이야기. 사실 확인은 없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반복이었다. 그녀는 신문을 읽지 못했지만 그 이야기는 감옥 안으로 들어왔다. 간수의 표정, 재판관의 어조, 방청석의 침묵 속에 스며들어 있었다. 법정 밖에서 이미 여론은 판결을 내렸다. 재판은 그 판결을 문서화하는 절차였다. 어느 날 밤 그녀는 요청했다. 종기를 주십시오. 그 요청은 기록되었다. 그러나 종이는 주어지지 않았다. 글을 쓰는 행위는 자기 정체성을 유지하는 마지막 수단이기 때문이다. 혁명정부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녀는 점점 질문에 짧게 답하기 시작했다. 아니면 침묵했다. 재판소는 그 침묵을 기다리고 있었다. 피고는 신문에 협조하지 않음. 피고는 사실상 혐의를 부인하지 않음. 법의 언어는 이렇게 작동한다. 말하지 않으면 불리해지고 말해도 기록되지 않는다. 이 시점에서 마리 앙투아네트는 이미 재판의 주체가 아니었다. 그녀는 절차 속의 대상이었고 상태 보고서의 일부였다. 혁명은 그녀를 죽이기 전에 먼저 해체했다. 존엄, 명예, 말할 권리. 그 모든 것은 법의 이름으로 제거되었다. 그리고 재판의 마지막 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날 절대 해서는 안 될 질문이 법정에서 공식적으로 제기될 준비를 하고 있었다. 1793년 10월 14일 아침, 파리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혁명재판소의 방청석은 이전보다 조용했다. 사람들은 이미 결과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날의 재판은 형식상 마지막 신문이었다. 판사들은 서류를 넘기지 않았다. 이미 모든 문장은 준비되어 있었다. 마리 앙투아네트는 천천히 법정으로 들어왔다. 그녀의 걸음은 느렸지만 비틀거리지는 않았다. 이 시점에서 그녀에게 남아있는 것은 말할 권리가 아니라 침묵을 선택할 자유뿐이었다. 검사는 정치적 혐의를 다시 열거했다. 외국과의 공모, 국고 유출, 혁명 방해. 청중은 반응하지 않았다. 그 모든 것은 이미 소비된 이야기였다. 그리고 법정의 공기가 변한 것은 그 다음 질문에서였다. 검사는 잠시 멈췄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피고는 자신의 아들에게 부도덕한 행위를 가르친 사실이 있는가? 그 질문은 법률적이지 않았다. 정치적이었고 의도적으로 잔인했다. 방청석에서 숨소리가 멈췄다. 이 질문은 유죄를 입증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인간을 무너뜨리기 위한 질문이었다. 마리 앙투아네트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고 법정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 질문이 어떤 증거에도 기반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혁명재판소는 증거를 요구하지 않는 장소였다. 판사는 재촉하지 않았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법정은 더 많은 힘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잠시 후 그녀는 말했다. 그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검사는 웃지 않았다. 그는 다음 문장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말을 이었다. 모든 어머니의 이름으로 저는 그 질문을 거부합니다. 이 말은 법적 방어가 아니었다. 정치적 변명도 아니었다.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선언이었다. 순간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다. 그러나 판사는 즉시 망치를 내리쳤다. 피고의 거부는 기록한다.
기록관의 펜이 움직였다. 그러나 그녀의 말은 그대로 기록되지 않았다. 문서에는 이렇게 남았다. 피고는 혐의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제시하지 않음. 법의 언어는 정확해 보이지만 의도적으로 불완전하다. 그 불완전함이 사형을 가능하게 만든다. 이 질문 이후 재판은 사실상 끝났다. 다른 증인은 필요 없었다. 다른 논쟁도 없었다. 재판소는 이미 도덕적 분노라는 이름의 판결을 확보했다. 마리 앙투아네트는 더 이상 질문을 받지 않았다. 그녀는 앉아 있었고 법정은 그녀 없이 진행되었다. 이날 이후 신문들은 같은 문장을 반복했다. 왕비는 침묵했다. 그러나 침묵은 진실이 아니었다. 그것은 선택이었다. 법이 인간을 파괴하는 방식에 더 이상 협조하지 않겠다는 선택. 그녀는 그날 재판에서 패배했지만 법정에서 완전히 무너진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혁명은 그 한 번의 저항을 용서하지 않았다. 형 선고는 이미 작성 중이었고 단두대는 준비되고 있었다. 재판은 끝났지만 처형은 아직 남아 있었다. 재판이 끝났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때부터 마리 앙투아네트는 명확하게 규정되었다. 사형수, 형식적인 선고만이 남아 있었을 뿐 법과 정치, 그리고 여론은 이미 그녀를 그 위치에 올려놓고 있었다. 1793년 10월 15일 새벽, 그녀는 다시 콩시에르주리 감옥으로 돌아왔다. 간수의 태도는 달라져 있었다. 적대적이지도 무례하지도 않았다. 그들은 이미 끝난 사람을 대하고 있었다. 이 시점에서 그녀에게 더 이상 질문은 없었다. 신문도 조사도 설득도 필요하지 않았다. 법은 더 이상 정보를 원하지 않았다. 이제 필요한 것은 문장 하나였다. 변호인은 마지막으로 면회를 요청했다. 그러나 허락된 시간은 극히 짧았다. 그는 알고 있었다. 변론이 아니라 기록을 남기기 위한 만남이라는 것을.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습니다. 그 말은 위로가 아니었다. 사실의 전달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 단계에서 희망은 비현실적인 감정이었기 때문이다. 혁명재판소의 판결문은 이미 전날 밤 완성되어 있었다. 판사들은 단어 하나하나를 신중히 고르지 않았다. 정치적 안정에 필요한 표현만을 사용했다. 국가의 안전을 위협한 죄, 국민의 신뢰를 배반한 죄, 공화국의 적. 이 문장들은 법률 용어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정치 선언문에 가까웠다. 형량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다른 선택지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형, 단 하나의 결론. 선고가 내려지기 전날 밤, 마리 앙투아네트는 거의 잠들지 못했다. 그러나 그것은 공포 때문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미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죽은 사람이었다. 다음 날 아침, 판결은 짧게 낭독되었다. 피고 마리 앙투아네트는 공화국에 대한 반역죄로 사형을 선고받는다. 그 순간 법정은 환호하지 않았다. 침묵도 길지 않았다. 모든 것이 너무 예상된 결말이었기 때문이다. 마리 앙투아네트는 판결문을 들으며 어떤 표정도 짓지 않았다. 이 재판에서 놀랄 일은 더 이상 없었다. 사형 선고는 그녀를 죽이는 행위가 아니었다. 그녀가 이미 죽어 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였다. 법은 정의를 판단하지 않았다. 법은 정치가 요구한 결과를 합법이라는 언어로 포장했을 뿐이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만이 남아 있었다. 단두대. 그러나 그것은 처벌의 시작이 아니라 이미 끝난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에 불과했다. 1793년 10월 16일 아침, 파리는 유난히 분주하지 않았다. 혁명은 이미 너무 많은 처형을 보아왔고 이날은 그중 하나에 불과했다.
마리 앙투아네트는 이른 시간에 깨워졌다. 통보는 간단했다. 오늘, 그 한 단어면 충분했다. 설명도, 절차 안내도 없었다. 사형수에게는 미래가 필요 없기 때문이다. 그녀는 흰 셔츠를 입었다. 왕비의 색도, 혁명의 색도 아니었다. 그저 기록에 남기기 쉬운 색이었다. 손은 묶였고 머리는 다시 정리되었다. 칼날이 정확히 내려오도록 이 모든 준비는 인도적 처우로 분류되었다. 수레에 오르기 전 그녀는 마지막으로 감옥을 돌아보았다. 그곳은 그녀를 무너뜨린 장소였지만 이미 감정은 남아있지 않았다. 수레는 천천히 움직였다. 군중은 생각보다 조용했다. 야유도, 돌도 많지 않았다. 사람들은 이미 혁명이라는 이름의 처형에 피로해져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눈을 가리지 않았다. 이 시점에서 공포는 의미 없는 감정이었기 때문이다. 단두대 앞에서 마리 앙투아네트는 발을 헛디뎠다. 사형 집행인의 발을 밟았다. 그리고 말했다. 죄송합니다. 고의가 아니었습니다. 이 말은 재판 기록에 남지 않았다. 신문에도 실리지 않았다. 그러나 이 한 문장은 그녀가 끝까지 인간으로 남아 있었음을 보여준다. 칼날이 떨어졌다. 소리는 짧았고 결과는 즉각적이었다. 군중은 환호하지 않았다. 침묵도 길지 않았다. 사람들은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갔다. 혁명은 또 하나의 임무를 완료했을 뿐이었다. 그날 프랑스는 정의를 집행했다고 기록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이 재판은 정의의 판단이 아니었다. 이것은 정치가 요구한 결말을 법이 문서로 승인한 사건이었다. 마리 앙투아네트는 단두대에서 죽었지만 그녀는 그곳에서 처음으로 침묵에서 벗어났다. 말은 남지 않았고 기록은 불완전했으며 법은 질문을 멈추지 않았다. 이 재판이 남긴 교훈은 단순하다. 법은 언제든 판단자가 아니라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가장 잔인한 판결은 칼날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이다. 단두대는 마지막 단계였을 뿐이다. 에필로그 마리 앙투아네트의 죽음은 역사에 남았지만 그녀가 어떻게 사형수가 되었는지는 오랫동안 말해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과정은 너무나 합법적이었기 때문이다.